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장관은 북한 문제를 정치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최상이지만 싸워서 이길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마크 밀리 합참의장은 북한이 어떤 도발을 해오든 대비가 돼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첫 소식 김칸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은 20일 기자회견에서 연말을 앞두고 미국과 북한이 대치 국면으로 가고 있느냐는 질문을 받았습니다. 에스퍼 장관은 비핵화 문제는 정치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가장 좋다면서도 싸워서 이길 준비도 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Clearly, we think that the political solution is the best way forward to denuclearize the peninsula and to address North Korea's programs. I have two functions here, as I've said before. One is to ensure that we are in a high state of readiness, prepared to fight and win tonight if need be, and I'm confident in that. 에스퍼 장관은 외교를 지원하는 것도 자신의 임무라며 북한과의 대화와 외교가 지속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I remain hopeful that we could again get the process started again and remain on the diplomatic path. 이날 회견에 동석한 마크 밀리 미국 합참의장은 한국에서 항상 높은 준비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면서 오늘 밤 싸울 준비가 돼 있다는 주한미군의 신조를 상기시켰습니다. Korea is one of those places in the world where we've always maintained very high levels of readiness. And today we have very high levels of readiness. And the motto for the U.S. force in Korea is fight tonight. 밀리 합참의장은 또 미한일 삼각 협력을 강조하며 미국은 이들 동맹의 이익을 방어할 준비가 돼 있다는 점도 언급했습니다. 에스퍼 장관과 밀리 합참의장은 연말 북한의 도발 가능성과 성격에 대해 정보 사안이라며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지만 무엇이든 준비가 돼 있다는 점을 거듭 밝혔습니다. VOA 뉴스 김칸희입니다. 유엔 안보리 대북 결의에 따른 해외 북한 노동자 송환 시한 22일이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북한 노동자가 가장 많은 중국과 러시아 모두 이행 원칙을 밝히고 있지만 편법 취업 사례가 많아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시각도 있습니다. 김시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자국 내 북한 노동자 현황을 유엔에 보고한 나라는 현재까지 48개 나라입니다. 관건은 북한 노동자들이 실제 얼만큼 돌아가느냐입니다. 관광 비자나 학생 비자로 해외에서 일을 계속하는 경우도 있다는 게 최근 러시아 연해주에서 북한 노동자들을 직접 만났던 전문가의 말입니다. 3개월짜리 관광 비자를 받아서 나오는 경우가 지금 이제 대부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새로운 신규 노동자를 허용하지 않고 기존의 노동자들을 반드시 돌려보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학생 비자나 또 관광 비자를 받아서 해외 노동자로 집계되지 않으면서도 계속 일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상황은 북한 노동자가 가장 많은 것으로 알려진 중국도 마찬가지인데 중국 당국도 이를 규제할 방법이 사실상 없다는 게 문제입니다. The main issue is contiguous countries, next door countries, China and Russia, because people could just walk across. There'll still be plenty of Koreans working in China. I don't think the Chinese can. 근래 중국 내 소식통은 VOA에 북한 여성 노동자 수백 명이 거의 매일 버스를 통해 북중 접경 지역을 오가고 있다고 전해오기도 했습니다. 중국은 유엔 안보리에 대북 제재 중간 이행 보고서를 냈지만 구체적인 수치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중국 외교부는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가 유지되는 한 국제적 의무를 충실하게 이행해 나갈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只要决议依然有效，中方就会认真履行我们的国际义务，按照决议的规定处理有关问题。 중국은 최근 러시아와 함께 노동자 송환 등 대북 제재 폐지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안보리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미 국무부 관계자는 VOA에 유엔 회원국들이 대북 제재 결의안을 준수할 걸로 기대한다고 거듭 밝혔습니다. VOA 뉴스 김시영입니다. 북한 정권의 심각한 인권 유린에 대해 국제법적 책임 추궁을 연구해왔던 한국계 미국 학자가 국무부 국제형사사법대사를 맡게 됐습니다. 국제사회의 반인도적 범죄 등에 대한 책임 추궁 등을 담당할 예정이어서 북한 인권 문제에도 관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김영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상원이 19일 한국계 미국인인 모르스단 국무부 국제형사사법대사 지명자에 대한 인준을 최종 승인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4월에 지명한 단 대사는 국제법 학자이면서도 북한 전문가로 알려져 있습니다. 북일리노이 대학 법대 교수로 있으면서
북한 국제법과 이중위기란 제목의 책을 집필하는 등 북한 문제 해결에 큰 관심을 보여왔습니다. 이 대학은 법대 홈페이지에서 단 교수보다 북한에 관해 더 많은 법적 검토글을 쓴 학자가 없다며 이 때문에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와 국제형사재판소 검찰 등의 주목을 받았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국제형사사법대에서는 국무부 장관 등 미국 고위관리들에게 전 세계 전쟁 범죄와 반인도 범죄, 학살과 연계된 민주주의, 인권 문제 대응에 관해 정책 조언을 수행하고 인권 범죄자에 대한 책임 추궁에도 관여합니다. 전체 세계 역사에 미국밖에 이런 자리가 없습니다. 하고 이 자리는 제일 큰, 제일 심각한 범죄들 address하는 거예요. 그래서 military tool, legal tool, diplomatic tool, economic tool, intelligence tools 가지고 이런 큰 범죄들 address하는 거예요. 이런 역할은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와 유엔 총회 북한인권결의안이 촉구하는 북한 내 반인도적 범죄 가해자들에 대한 책임 추궁과도 직결돼 주목됩니다. 유엔 총회가 지난 18일 채택한 북한인권결의안은 북한 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하도록 유엔 안보리에 거듭 권고하고 있습니다. 인권 문제를 무시하는 게 해결 방법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인권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고 관계를 좋게 만들기 위해서 인권 문제를 없애는 것이 굉장히 큰 실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단 대사는 인준 전 언론 인터뷰에서 국제형사사법대사 직책을 통해 북한 등 전 세계 심각한 범죄 대응에 정의를 추구하고 싶다고 강조했습니다. BA 뉴스 김영곤입니다. 미 국무부가 북한을 종교자유 특별우려국으로 재지정했습니다.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은 20일 성명을 통해 1998년 제정된 국제종교자유법에 근거해 조직적이고 지속적이며 끔찍한 종교자유 유린에 관여하거나 이를 묵인한 북한과 중국, 이란 등 9개 국가를 18일부로 특별우려국으로 지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폼페오 장관은 이러한 지정은 종교나 신념의 자유를 행사하려는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한 미국의 약속을 나타내는 것이며 종교 자유 보호는 트럼프 행정부의 최우선 외교 정책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로써 북한은 2001년 이후 18년 연속 종교자유 특별우려국 명단에 올랐으며 특별우려국으로 지정된 국가들은 관련 법에 따라 통상 등의 분야에서 제재를 받게 됩니다.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내년 신년사에서 미국과의 핵협상 중지를 선언하고 새로운 노선을 소개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됐습니다. 한국국가정보원 산하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소속 성기영 책임연구위원은 20일 주한 외교관 초청 북한 포럼에서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신년사 전에는 북한이 급격한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김정은 위원장이 신년사를 발표한 이후에 북한이 무력 시위에 나설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성기영 연구위원은 또 북한이 스티븐 비건 대북 특별대표의 아시아 순방 기간 동안 대미 비난 성명을 내지 않은 이유는 중국과의 관계를 고려한 전략적 침묵이라고 해석했습니다. 일본의 내년도 방위비 예산이 탄도미사일 방어와 스텔스기 도입 등 공격력 강화에 초점을 맞춰 사상 최대 규모로 책정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본 언론들은 일본 정부가 2020 회계연도 국방 예산을 의결하고 지난해보다 1.1% 늘어난 5조 3,133억 엔을 책정해 8년 연속 사상 최대치를 경신했다고 20일 보도했습니다. 방위비 예산에는 북한 등 적국의 미사일 발사에 대응해 사거리 밖에서 방해 전파를 쏘는 무기 개발에 150억 엔을 투자하고 수직 이착륙이 가능한 미 스텔스 전투기 F-35B를 6대 구입하는 비용 793억 엔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본 정부는 또 해상자위대 호위함을 항공모함급으로 개조하고 사이버전 대응 능력을 개선하는 등 새로운 영역에서 방위력 증강을 목표로 방위비 예산을 편성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에서 인구 10만 명당 공기와 수질 오염 등 환경오염으로 사망하는 사람들의 비율이 아프리카 차드와 중앙아프리카 공화국에 이어 세계에서 세 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제환경연구기관인 세계보건오염연맹이 18일 발표한 2019 환경과 건강지표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에서 한 해 동안 각종 환경오염으로 사망하는 사람이 총 5만 1,400명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 가운데 공기 오염으로 인한 사망자가 약 3만 9천 명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고 특정 직업에 의해 사망한 사람이 7,800여 명, 납 중독으로 인한 사망자가 약 4,500명으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이상으로 VOA 뉴스투데이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